안녕하세요. EDM IELTS의 제키입니다. 자, 원포인트 IELTS 시간 돌아왔지요. 우리가 라이팅 에세이를 할 때 특히나 태스크 2 에세이에 지금 중점을 두고 공부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앞 시간에 무슨 얘기가 나온지 기억하시나요? 에세이를 그냥 무작정 쓰는 게 아니고 문제가 요구하는 에세이의 방향에 맞춰서 에세이의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는 걸 우리는 봤습니다. 그리고 얼개를 짜는 것도 우리는 이제 배웠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태스크 리스폰스 외에 다른 여러 가지 기준 중에 하나였던 coherence and cohesion에서 논리성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접했는데요. 과연 이 논리성을 어떻게 우리가 손쉽게 쓸 수 있는가 하는 거를 오늘 지금부터 공부를 좀 해볼 거예요. 이제 막 열심히 썼단 말이죠. 난 250자까지 꽉 채웠어요. 그러면 잘 점수가 나와야 되는데 점수 나왔더니 막 4.5밖에 안 나와요. 막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에세이를 갖다가 써서 뭐 이렇게 제출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원어민 선생님한테 보여줬다든지 아니면 외국 대학에 가서 에세이를 실컷 써서 이렇게 짠 냈는데 커다란 물음표가 이렇게 찍혀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면은 난 이 글이 이해가 안 돼 라고 하시는 이제 평을 듣게 되는데 이건 바로 이 순서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혹은 동양식 이제 사고방식들은 대부분 자잘한 내용을 앞에 앞세우고 제일 중요한 주장을 맨 뒤로 빼는 이런 미괄식 형태의 이제 문장이나 미괄식 형태의 문단, 에세이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식 혹은 미국식 에세이에서 요구하는 것은 항상 자기 주장을 맨 앞으로 보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가 가장 먼저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근거, 이게 왜 이런 결론이 나왔는가에 대한 설명이 그 뒤로 이어지는 순서가 돼요. 그래서 이 순서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의외로 점수를 손해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이걸 적용하면 좋은지 조금 살펴볼게요. 자, 이런 문제가 제시되었다고 한번 해봅시다. People often find it difficult.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To adapt new situations in their lives. 살면서 만약에 새로운 상황에 이렇게 부닥치게 되면 어려워합니다. Why? 왜 그럴까요? 그러면 우리가 대답해야 되는 그 첫 번째 방향이 등장한 거죠. 대체 왜 이런가? 왜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는가를 알아야 되고 and what measures can be suggested? 어떤 해결책이 제시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에세이의 방향은 지금 총 4가지 문단 중에서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고 이 2가지 문단에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 현상의 cause, 원인과 해결책, measurement, solution을 제시해야 되는 방향인 거죠. 그러면 왜 그런가라는 원인을 제시할 때도 어떤 순서라고요? 주장과 근거 순서로 가야 됩니다. 한번 들여다볼게요. 자, 첫 번째 이유는 one reason. 아까 분명히 why라고 물어봤으니까 reason으로 들어가죠. 자, 첫 번째 이유는 이러한 어려움의 첫 번째 이유는요. 새로운 도전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서 먼저부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대체 무슨 새로운 도전이란 말이지? 이라는 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해 줘야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을 하거나 아니면 배워야 합니다. 새로운 지식이라든지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러니까는 뉴 챌린지에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이 그 밑에 등장하게 되죠. 그렇고 이러다 보니까 therefore 그러므로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기가 이런 새로운 상황을 dealing with 어떻게 대처할 수가 없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라고 설명이 이어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주장이 먼저 나오고 근거가 나중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 구조가 딱 한 번만 될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내가 지금 생각하는 원인이 2가지라면 첫 번째 원인은 이렇습니다. 근거는 이렇습니다. 또 2번째 원인은 이렇습니다. 근거는 이렇습니다. 이 구조로 반복돼야 됩니다. 뒤로 한번 계속 가보죠. Another reason. 그렇군요. 첫 번째 나온 이유가 이것이었고 2번째 나온 reason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at the same time 이런 많은 변화들이 한꺼번에 등장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또 자세한 설명이 이어져야 됩니다. 한꺼번에 온다니요? 예를 들면 그렇군요. 여기서의 이제 설명 방식에 대해서는 앞에서는 자세한 서술을 했다면 2번째에서 이제 예시를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만약에서 이제 새로운 지역에 가게 되면은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익숙한 곳을 이제 더 이상 갈 수가 없게 되고요. 새로운 친구도 사귀어야 되고 뭐 새로운 직업도 그러니까는 한꺼번에 이렇게 닥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논리를 이제 전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새로운 변화들이 한꺼번에 와서 여기에 overwhelmed, 압도당하는 것처럼 느낀다라고 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뒤로 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에세이를 쓰실 때에 내가 혹시 중요한 내용을 맨 뒤로 무의식적으로 보내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근거가 이렇게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는 걸 빠뜨리지는 않았는지, 이거를 꼭 체크하시는 버릇을 들이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세이를 쓰실 때 40분을 다 한꺼번에 쓰는 데만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35분 정도 시간을 잡으셔서 쓰시고 나머지 5분 정도는 내가 이렇게 근거 잘 썼는지, 주장을 앞으로 보냈는지 체크하는 버릇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논리성을 갖춰야 되는 첫 번째, 우리는 그러면 주장을 먼저, 근거는 나중 하는 거를 알았단 말이죠. 그럼 또 다른 방법, 또 다른 논리성을 갖춰야 되는 방법은 또 어떤 게 있는지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